뭐냐. 어디서부터 있냐? 여기서부터냐? 496번부터 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fnx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성을 한 번 시키냐, 두 번 시키냐, 세 번 시키냐 이거잖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합성을 시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일일이 한 번씩 다 해보면 돼요. 오케이? 하나씩 해본다라는 것은 합성을 또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f2 여기다 적을까? f2x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 오케이? 5. 그러면 f3 봐보자. f3이다 라는 것은 이게 이제 f2x잖아. 이걸 x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규칙성 보이지. 홀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짝수는 x가 될 거예요. 오케이? 나왔을까? n이 뭐이면? 홀수이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n이 짝수이면 x.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자. 그 다음 97번 봅시다. 이건 홀짝 이렇게 돼 있네. 102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넣어봐. 이게 맨 처음에 짝수네. 그러면은 f100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넣은 거야. 100. 그러면 50을 또 넣는 거지. 50이 짝수니까 25예요. 그 다음에 f 세 번째 넣으면은 얘가 홀수네. 1 더해서 2 나눕니다 라는 거라서 13이에요. f4 얘를 한 번 더 해봤더니 홀수네. 1 더해서 2 나누면 7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f 다섯 번째는 7을 넣으면 1 더해서 2 나누면 4고 이제 짝수지? 그지? f 2가 되고 짝수네. 1이 돼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홀수잖아. 1 더해서 2 나누면 계속 1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7.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다시 해주라고. 봐보자. 우리가 x에서 x로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수정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뭐였냐? 그렇지. 1대1 대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y축,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a보다 더 크거나 값들을 대입해 봤더니 a보다 크거나 값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가 되면서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일단 a,a도 값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a,a가 있으려면 실제로 값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겠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힌트인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0이 a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a 마이너스 40은 0인데 5, 8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또는 a는 뭐가 돼요? 8이에요. 그래요? a는 5, 마이너스 5 또는 8이다 라는 건데 지금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이거 이제 좀 지우고 이 함수 그려볼게요.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1이에요. 그래요? 1, 40, 마이너스 41이 꼭지점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 그리실 거야. y는 x a, y는 x지? 이 만나는 점이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랑 좀 마음에 안 든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값들 같은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함수의 값 봤더니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작은 값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지. 봐봐, 얘 x에서 x로 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보다 큰 어떤 값 1을 당장 대입해봤어. 얘 마이너스 41 나오잖아.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41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마이너스 5라고 놔뒀으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놔두고 얘도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 x를 이 범위를 쭉 집어넣어줬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쭉 큰 값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값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값들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대응되는 값이 없으면 함수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확실히 인식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는 안 된다라는 거네. 그럼 8일 때 해봤더니 8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네. 8일 때는 8보다 큰 값들을 쭉 대입했어. 이 값들을 쭉 대입해봤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 오케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응에는 함수의 값들은 다 이렇게 값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8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뭐예요? 8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너희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값들이 나오면 일단 이건 함수가 아니지? 함수가 아니야. 함수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은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역과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지? 그지? 대응되는 값들이 이전부터 싹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508번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예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전체에서 정의된 건데 봐보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을 기준점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대1 해봐. 8 나오지? 3,8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3보다 큰 파트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보다 작은 파트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러한 직선이에요. 연결하자. 이러한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럼 당장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따지는 건데 봐봐. 대응 안 되는 값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수 전체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런 값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연결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은 3,8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지. A 값이 뭐가 돼요? 5가 돼요. 오케이? 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역함수 구하는 거는 직접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 얘가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F 인버스 11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게 이제 두 번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A라는 기호 있으니까 B를 집어 넣을게요. 오케이? B를 집어 넣었더니 이거 봐봐. 역함수 취해주면 이거 뭐야? 이거 조금 지울까? 이거에 대한 같이 있는 거 역함수잖아? 그렇지? 얘를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역함수 취해주겠습니다. 라는 거. 역함수 정의에 따라서 F 합성 F의 뭐는 B는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값을 구할 거고 F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어떤 값을 넣었더니 11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써지냐? 어떤 값을 넣었더니 11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넣었더니 11이 되는 거야. 11이 되면 이게 11이잖아. 이게 8이니까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11이 되면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3보다 큰 함수에 집어넣는 거지. 그지? 3보다 더 큰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11이 되는 어떤 값 찾는 거야. 얘가 11이 되는 x의 값 찾는 거예요. 뭐가 돼요? 4가 돼요. 오케이? 얘가 11이 되는 어떤 값 찾는다라는 것은 얘가 4가 돼요. 그러면 FB가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되는? 4가 되는 어떤 값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는, 이게 이제 3보다 작은 값이지, 이제 4가 되는 거는 이게 8이니까. 그래요?
4가 되는 어떤 값을 찾겠습니다 라는 것은 4가 되는 어떤 값 찾는다 라는 것은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연습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511번 봅시다. 511번 봤더니 성립할 때예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취해. 양변에 역함수 각각 취해버려. 그러면 원래 함수 형태가 되잖아. 얘는 역함수 취하면 없어져서 G 합성 F가 되는 거고, 역함수 취해주면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 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F 합성 G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합성이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끔 하는 A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g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배에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그렇지? 그 다음에 뭐지? 플러스 a였다 팔아먹었냐? 플러스 a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에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양변이 같다라고 해서 a 값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봅시다. 512번 봅시다.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구해보는 게 첫 번째. 에이, 못 잡았다. 모기 한 마리 있었거든. 혹시 이제 골로 갔냐? 모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모기 너무 집중하지 말자. 봅시다. 봅시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A에서 B로의 함수예요. 이게 뭐가? 정의역. 이게 공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일단 이 함수부터 그려봅시다. 이 함수를 그려봐보면 이 함수 x가 1일 때랑 1보다 클 때만 신경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럼 1보다 작을 때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2를 대입해봤더니 얘는 양수. 2를 대입했더니 얘는 음수.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1하고 4 사이에서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그냥 바로 더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뭐를 기준으로? x는 4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도 있는데 굳이 1은 따질 필요는 없지.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2니까 1일 때 3이고 4일 때 6인 그래프예요. 1일 때 4이고 4일 때 6인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4일 때 6 나오냐? 나오구나. 기울기가 3.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지? 그지? 봐보자. 일단은 내가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부러 그렸어요. fx식부터 다시 쓸게요. fx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가 되고 x가 뭐에서부터 1에서부터 뭐 사이? 4 사이에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부터 구하겠습니다. 무엇부터? 치역에 대한 범위부터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치역에 대한 범위부터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지웁시다. 이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치역에 대한 범위를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놈에 대한 치역에 대한 범위는 x 플러스 2는 여기에다가 2를 다 더한 거니까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치역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x,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이건 느낌적으로 알아. 1대1 대응이 될 거니까. 4보다, 4란다. 6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3 곱하고 6 빼면 6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y의 값이고 이 값이 y의 값이에요. y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엇을 바꿔주겠습니다. x, y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 y 값을 바꿔주면 일단 이거 먼저 해보자. 첫 번째 거 y는 x 플러스 2인데 x, y 값을 바꾸면 x는 y 플러스 2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놈의 y가 뭘로 바뀐다고? x로 바뀔 거야. x의 범위가 깜짝이야. 괜히 나한테 화풀이한 거지. 네, 뭐 있어가지고. 6까지. 접진구에서 사라졌어. 그럼 잡지도 못하는데 왜 나대? 아 진짜 축방 맞나 너? 지금 촬영 중이지? 조심히 하지 그랬어. 알았지? 3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xy 바꿔야지. 이제 y는 3x-6인데 xy 바꾸면 x는 3y-6인데 얘도 이제 x로 바꾸는 거니까 x가 이제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냐면 f 인버스 x다 라는 것은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범위. x가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이 범위.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두 개의 범위를 나눠주는데 y는 x-2고. 그래요? y는 정리합시다. y는 x 플러스 6이니까 뭐가 됩니다?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치역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 x, y를 바꿔주는데 이 치역을 다시 x로 바꾸어서 구해주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번씩 등장하는데 자주 등장하진 않아.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오늘 할 게 많지? 오늘 이거 다 끝내고 끝낼게요. 봅시다.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너희들이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x에서 x로 보내는 거예요. a, b, c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f에서 이 x로 보내는 건데 이쪽으로 오는 함수랑 다시 가는 함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요? 그럼 대충 하나 그려보자. 야, 알겠지? 우리가 대충 함수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그럼 역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에서 x로 가는 게 f의 인버스인데 지금 거꾸로 한번 그려봐. a, b, c고 a, b, c예요. a는 c로 가고 b는 a로 가고 c는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a는 c로 가고 b는 a로 가고 c는 b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잖아.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똑같고 이건 똑같은 건 맞는데 a 대입했을 때 똑같은 함수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형태는 안 되는데 되는 형태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 그렇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는 거꾸로 가는 것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렇지. 준호도 알아. 준호도 안다고. 이렇게 x자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AB가 x자, AC가 x자, BC가 x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랑 x자로 가는 형태 세 가지가 있어서 함수가 총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19번 봅시다. 519번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너네들이 맨 처음에 해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뭐야?
수정아 뭐야? 뭐예요? 그렇지. G2는 3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오케이? 역함수가 있으면 원래 함수로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2를 대입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이제 B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B가 3분의 4. B가 3분의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A랑 C 구할 수 있겠는데?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까? 넘어가자. 512번 봅시다. 512번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정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봐봅시다. F 인버스 2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이거 F 인버스 2. 너 이것 때문에 틀렸겠는데? F 이거 뭐야? 인버스라고 하지 말고 이거 뭐라고 넣냐면 A라고 넣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FA, GFA는 2가 되는 A의 값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요? 일단 G의 값이 2가 되는 X의 값 구해봤더니 5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예요? 5네. 그지? 그 다음에 FA. 여기다가 A의 제곱, A 넣는 거잖아? A의 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는 A의 값. A의 제곱이 4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양수의 범위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 보이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볼까? G 인버스 2. F 인버스예요. 얘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G 인버스 2는 FB가 되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걸 각각 역함수 취해볼까? 2는 G, FB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씩 거꾸로 보내본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과정 할 거예요. 2가 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값. 뭐야? 이거 똑같은 거냐? 미안.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었네. 왜? 저기 F 인버스 B는 저기 오른쪽에 G 인버스 2는 F 인버스 B는 맞아요. 미안. 빨리 지우자. 부끄러운 사실. 근데 똑같아. 그지?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었네. 합성을 시키면 순서를 바꾸고 각각을 역함수 취하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구하는 거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역함수 구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 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지만 구할게요. 오케이? 역함수 구하면 y는 x-4가 돼요. 역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hx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hx가 fx에 들어간 거잖아. x자리에 hx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넣을게요. 그대로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f hx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나눠서 넣을게요. 2배 hx-3. 근데 h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hx가 되는 건데 hx가 뭐보다 3보다 더 작을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무엇을 할 거냐면 이 값이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냐면 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할 건데 첫 번째는 h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x의 범위는 좀 더 구할게요.
그러면 이 hx-3이 x-4가 되는 거고, 이항시켜서 hx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면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오케이? hx가 얘가 이거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까요? 3, 6, 7. x는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hx가 하나가 나왔네. 뭐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합시다. 이제 hx가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합시다. 3보다 작으면 hx는 x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럼 hx는 x 마이너스 4야. 근데 x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x는 뭐보다 작을 때? 7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넣어주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면 529번 봅시다. 봐봐. 항상 정의역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1보다 큰 범위가 중요한데 바꿉시다. x-1의 제곱 플러스 a-1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함수인데 축이 뭐가 되는? x는 1이 되는. 근데 어떤 범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울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y는 x라는 이 역함수 이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y는 x를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되냐면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요.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y는 x에 대한 교점이랑 이 원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y는 x랑 교점만 찾아주면 충분하지. 그지? 교점이 몇 개냐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함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이 함수가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니까? a-1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a-1이 여기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1이 여기 위에 있을 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1,a-1이 될 때 a값. 1,a-1이 될 때 a값. a가 2일 때부터. 그지? a가 2일 때보다 더 크거나 같겠지?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돼요? 접할 때. 접할 때는 연립에서 판별식 t가 0이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뭐랑 연립해서? 얘랑 연립해서.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서 판별식 t가 0이다 라는 거니까 9 마이너스 4a가 0이다. a는 4분의 9다. 작을 때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그려줘야지. 그립시다. 9를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2분의 1, 2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금 그림. 지금 이 둘러싸인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y는 x 대칭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칭이야. 오케이? 그거.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는 결국 하나의 넓이를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돼요.
오케이? 하나의 넓이를 2배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 너희들한테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구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당연히 이 거리 구하고 높이 구해서 처리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쉽냐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얘가 이제 x인 값이니까 2분의 1 x는 18,18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x라 놓게 되면 x는 마이너스 9예요.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야? 9지. 이 삼각형 넓이 먼저 구해볼까? 9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높이가 18이지? 그 다음 이 삼각형 넓이 구해볼까? 9 곱하기 높이가 뭐야? 9지? 삼각형 이렇게 쪼개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쉬워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이거 이제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533번 봅시다. 이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3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2-2인 그래프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지? 원래 기울기 2인 직선인데 대칭돼서 올라오겠지? 그지? 절대값 씌우면 밑에 있는 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2를 지나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이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당연히 만난다라는 것은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되지.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 언제가 있냐면 두 개가 평행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돼요. 수정아. 평행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평행할 때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뭐 이 점을 지나칠 때보다 더 크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칠 때가 뭐예요? 얼마 증가했냐? 2분의 5 증가할 때 2 증가했어요? 2분의 5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5분의 4네. m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만나니까 5분의 4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평행한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세요. 537번 봅시다. 근이 무수히 많다라는 건데 한번 해보자. 상수 A, B가 0이 아니야. 해볼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만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fx가 이게 이제 1이고 y는 fx예요. y는 fx,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 뭘 넣냐면 fx를 집어넣었어요. f를 두 번 합성시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f 합성 fx를 구할 건데 절대값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씌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올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어찌라고? 마이너스 1만큼 내린 붙어있는 게 아니었네. 마이너스 1만큼 내린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내렸어요. 오케이? 절대값 씌워서 올려주세요 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렇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1이었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1,1이 되겠지? 그래요? 1만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1만큼 내려가면 얘는 0이고 2가 될 거예요. 0이고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근이 무수히 많아야 돼.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하고 요거랑 만나는 교점이 굉장히 많아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밖에 안 되냐면 이 경우랑 이 경우밖에 안 되겠지. b가 0일 수 없으니까. y절편이 0일 수 없잖아. 이 점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안 되겠지. 그럼 어떤 직선하고 어떤 직선밖에 안 돼요? 무수히 많이 만난 직선은 이 직선이랑 이 직선밖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제곱 하면은 5는 똑같이 등장하지? 그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하면은 똑같이 5는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봐봐. f에 f가 또 들어갔어. 절대값이 있는데 1만큼 내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봅시다. 538번 봅시다. 그래프와 y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일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 그래프는 봐봐. 절대값 그래프는 너희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그려도 되냐면 하나씩 하면 돼.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일단 하나씩 한다라는 건 2x-4라는 그래프를 절대값 씌웠어요. 그럼 2x-4라는 그래프는 얘가 이제 2를 지나치는 이러한 직선인데 오케이? 절대값 씌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 2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습니다? 절대값 씌웠습니다. 라는 건데, 절대값 씌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4만큼 빼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뭐야? 2,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이제 지워. 얘하고, y는 a랑 둘러싸인 영역이 18이래. 그래요? y는 a랑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1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이러한 사실을 알아. 기울기 2잖아. 그지? 이 길이를 a라고 그냥 잡아버리면 a라고 잡지 맙시다. 이 길이를 x, b라고 잡을까? 이 길이 뭐예요? 2b예요? 그럼 이 넓이가 18이다라는 것은 b 곱하기 2b가 18이다라고 구하면 되지. 그지? b 곱하기 2b가 18이잖아. b 곱하기 2b가 18이에요.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6. 3이야. 2b잖아. 6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만 더 하면 돼? 6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6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봅시다. 오늘 이것만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끝날 것 같거든. 그래도 이거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간이 55분이에요. 봅시다. 어쩔 수 없지. 우리 할 게 많아. 봐보자. 542번 봅시다. 542번 봤더니 이거를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거야. 이 이성의 자연수를 이렇게 이제 자연수로 보내는 건데 봐봐. 어떤 n이라는 숫자를 서로 다른 소수. 얘는 소수야 다. 그래요? 서로 다른 소수예요. 그리고 얘는 자연수야. 근데 이거의 개수가 i가 되는 거지.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시가 들어있어요.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9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수가 몇 개? 3개. 맞지? 그래요? 그 다음에 n의 값도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느냐라는 거야. 혹시 숫자가 12에서 11로
13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F12 뭐예요? 소수 두 개지? F13 뭐예요? 1이에요? n까지가 커지면 값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연습해봐야 돼. 직접 숫자를 여러 개 넣어보고 내가 지금 이거는 단편하게 한 개만 딱 넣어봤는데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7 넣어보고 너희 하나씩 다 넣어봐야 돼. 넣어보면서 이런 성질을 갖네 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소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의 세제곱이고 얘가 3의 4제곱이야. 그래요? 그러면 2의 세제곱, 3의 4제곱 해봤자 이거 어차피 두 개지. 그지? 그럼 이거의 개수도 한 개였고 이거의 개수도 한 개였지. 각각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더 곱해줘도 상관없어. 여기 뭐 11, 여기 뭐 13, 17 이렇게 곱해줘도 어차피 그 개수만큼 써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각을 나눠서 쓸 수도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맞았네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544번 봅시다. 544번 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개형으로 알맞은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무슨 얘기냐면 F에 gx가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gx가 0에서부터 3까지밖에 안 나와. 이 안에 들어간 값이 0에서부터 3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새로운 fx의 새로운 x의 값이잖아. 이 x의 값이 0에서부터 3까지밖에 안 나와. 그럼 다 뭐가 나요?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해봤자 0에서 3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0에서 3 대입해봤자 뭐예요? 다 계속 일정한 값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값이 항상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아니면 너희가 이제 굳이 써주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돼. 얘가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떤 a의 값이라고 하자. x가 4보다 클 때는 b의 값이에요. 그래요? 합성을 시키게 되면 얘가 합성을 시킨다라는 것은 f에다가 gx를 넣는 건데 gx 값이 그냥 항상 4보다 작아. 그렇지? 그럼 항상 a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넣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gx 값이 항상 4보다 작으니까 항상 a로 나오겠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545번 봅시다. 합성 함수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gx는 fx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러지?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가 들어간 건데 fx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x의 값은 어떤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fx 값이 항상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fx가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나오려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게 되면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는 x 플러스 6이에요. 그래요? 0보다 작은 범위는 2차 함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 이렇게 갔다 와야지. 마이너스 10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게 마이너스 10이 돼야 치역이 fx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 대입했을 때 0 나오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저게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의 제곱이 16이니까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근데 a가 지금 축이 뭐예요? 축이 지금 x는 마이너스 a잖아. 그지? 마이너스 a잖아. 이 축이 마이너스 a가 양수이면 돼요, 안 돼요? 음수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잠깐만. 이 축이 4랑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데 a가 4랑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음수의 값이 되려면 4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음수의 값이 돼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4랑 마이너스 4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려면 a는 양수의 값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려면 a는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4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만족시킬 때 옳은 것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f가 z에서 z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나오는 이 fx의 값도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fx의 값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0을 구해주기 위해서 0,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의 0은 2f0인데 이항시켰더니 0이 되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x야.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랑 지금 0을 알잖아. x랑 마이너스 x의 관계를 알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0이 되지.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게 0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0이 돼요. 합이 0이 되는 거지 두 개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가 되면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맞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는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해보면 돼. 이거를 다시 써보자. f 안에 fx 플러스 y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 얘 뭘로 바뀐다 했어요? fx 플러스 fy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다라고 했지? 정수는 각각 나누어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정수는 여기에 정수가 들어간 거고 여기 정수가 들어간 거잖아. 정수잖아. 정수면 각각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고 fx가 들어간 거고 fx가 들어간 거지. y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고 fy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두 개를 그대로 넣어준 것 뿐이니까 얘를 그대로 fx 플러스 fy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몇 문제 안 남았어 우리? 6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왜? 새삼스럽게? 봐보자. 우리가 12등분 했어요. 수정아 12등분 했어요. 12등분 했는데 우리가 어쩌냐면 fx다라는 거는 뭐냐면 몇 도만큼? 60도만큼. 그러면은 두 칸 간 거지? 두 칸. 그 다음에 gx다라는 것은 90도만큼. 시계의 바늘이 도는 반대방이니까 얘가 몇 칸 가는 거예요? 3칸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두 칸, 얘는 3칸 가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얘는 여러 번 합성을 시킨 거네. 그럼 한번 해보자. 먼저 몇 번 갔어요? 3칸 갔지? 그래요? 3칸을 몇 번 가요? 2번 갔잖아. 2번 합성시켰으니까. G가 3칸 가는데, G가 3칸 가는 거 했잖아. 근데 2번 합성을 시키면 몇 번 가요? 6번 가는 거예요? 6번 갔어요. 그러면 이제 6번 간 다음에 이제 이거잖아. 얘 몇 번 갔어요? 2번 간 거를 3번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6번 간 거예요? 6번 간 다음에 또 6번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어떤 점이 있는데 6번 갔다가 또 6번 됐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네요. 어떤 걸 넣었더니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지? 맞았어요. 그 다음 이거 봅시다. 니은 봅시다. 니은은 gx, 얘는 지금 3번 간 거지? g3이니까 3을 3번 간 거잖아. 그러면 9번 갔잖아. 그지? 얘는 거꾸로를 몇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거꾸로를 2번 갔어요.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러면 봐보자. 2를 9칸 보낼 거야. 2를 9칸 보낼 거예요. 3칸 보내고 3칸 보내고 3칸 보내면 4가 되네. 그지? 이거 4가 돼요. 오케이? 3칸 3번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2를 거꾸로 2칸이야. 2를 거꾸로 2칸 갈 거야. 원래 이렇게 2칸인데 거꾸로 2칸이잖아. 역함수면. 거꾸로 갈 거 아니야? 그럼 4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함수니까. 역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2칸 가는 것을 거꾸로 2칸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역함수잖아. F 인버스. 원래 플러스 2만큼 보내는 것을 거꾸로 2칸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거꾸로 2칸 보내면 2를 이렇게 거꾸로 2칸 보내면 4가 되겠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다음 봅시다. 합성할 거야? 3번 보낸 다음에 2번 보내는 거니까 얘 몇 번 보낸 거예요? 5번 보내는 거야. 그렇지? 3번 보낸 다음에 2번 보내는 거니까 5번 보내는 건데 5번을 몇 번 보냈어? 6번 보냈지? 30번 보내는 거야. 30번 보냈는데 얘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말이 안 돼. 12번 보내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30번 보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24번이나 36번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너무 지치냐? 549번까지만 할까? 549번까지 합시다. 갑자기 급 밝아지는 표정.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가 1,1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까? 1대1 대응인데 지금 양수 파트만 신경 쓰면 되고 양수 파트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 양수 파트만 신경 쓰면 돼요. x가 양수, y도 양수니까. 근데 1,1을 지나요. 그래요? 마지막 봐볼까? x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의 값이 감소합니다. 오케이? x의 값이 증가하면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의 값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금 양수에서 다 만나면서 다 성립하면서 이것들이 다 성립해야 돼. 근데 감소함수가 되려면 감소함수 이렇게 감소함수 되겠지. 가장 만만한 게 유리함수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런 형태. 오케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냐? 응?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봐봅시다. 첫 번째 봐봤더니 A를 2번 넣으면 B보다 더 커요. 오케이? A가 이제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네. A, B 이렇게 잡아줬으면 A를 한 번 넣으면 이 값 나오지. 그러면 다시 또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해. 얘는. 왜냐면 얘가 이제 FA야. 그럼 FA를 한 번 더 넣을 거거든. FA를 다시 넣으면 어떤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나와요. 이 값. 얘가 FA를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B를 넣어볼까? B 넣으면 어떤 값이 나와요? B 넣었더니 어떤 값이 나와? 이 값이 나오지? FB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 커요? FB가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그었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할 때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지. 오케이? 이것을 그어서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오케이? 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 값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틀렸다라는 게 보이네. 두 번째 봅시다. 이제 거꾸로 보낼 거야. 거꾸로 보내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립시다. 한 번 더 그려봤더니 1,1을 지나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냥 그렸어요.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얘가. 거꾸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얘를 x라고 놓을까? 거꾸로 보냈다라고 할까? 거꾸로 a, b가 있어. 원래 함수에서 거꾸로 보내는 거지? 그래요? 원래 함수에서 거꾸로 보내는 거지? 대입했더니 얘가 f 인버스 a가 되고 얘가 f 인버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더 커요? f 인버스 a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시다. 얘도 이제 거꾸로 보내겠지? 이게 이제 두 번 보내려면 뭘 그어주라고? y는 x를 그어주라고. 거꾸로 보낼 건데 얘 a의 값을 한 번 더 보낼 거야. a의 값을 한 번 더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다시 또 대입하면 나오는 값. 얘가 이제 f 인버스 a잖아. 나오는 값 얘가 f 인버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b를 또 한 번 더 보낼 거예요. b를 다시 또 f 인버스 b를 다시 또 보낼 거야. 그러면 얘가 f 인버스 b인데 얘를 다시 또 보내면 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f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크지? 그래서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한꺼번에 나갈 거거든?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얘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2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1대1 함수 안 되지. 왜냐면 혹시 1, 2, 3인데 똑같은 게 1이 있고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2, 3, 4가 다 있는 거예요. 교집합 한 개면서. 그래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보내야 되는데 한 놈은 못 보내잖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얘가 2개고 3개인 경우 될 것 같고 2개고 4개인 경우는 안 생기지. 교집합 한 개니까. 그래요? 교집합 한 개니까 얘가 1, 2, 3, 4 교집합이 2개 생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이 경우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1개, 3개. 이 경우 안 되네. 1개, 4개. 이 경우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집합으로 합집합이 되고 교집합이 1개이면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개, 2개. 1개, 4개인 경우밖에 안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밖에 안 생겼으면 결국 이제 체크를 하면 돼. 이제 집합을 먼저 결정을 해줄 건데 첫 번째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1개입니다. 그래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1개인 경우가 4가지야. 이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그지? 1인 경우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지. 3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3, 4 여기 들어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 얘는 경우의 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를 찾을 건데 1이 보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2가 보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가 A 원소의 개수가 2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1대1 함수의 전체 개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세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뭐를 결정해주고 함수를 결정해주고 이 A, B 집합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를 결정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1개, 4개인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1개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지. 그지? 1, 2, 3, 4. 그럼 1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나머지 2, 3, 4는 이쪽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럼 1이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그렇지. 2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553번 봅시다. 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봐봐.
우리가 상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면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이 함수가 있어. 합성함수를 상수함수로 만들어주래. 그래요? 그러면 이 x를 1, 2고 y를 2, 3이고 z를 0, 1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든 가면은 한쪽이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이쪽이 어떻게 되든 상수함수가 돼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상수함수가 돼버렸어. 그지? 그러면 이제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1, 2는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가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의 값으로 갔을 때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상수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쪽이 뭐가 되든 무조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서 함수가 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지? 함수가 결정되는 경우 4가지야. 얘가 몇 가지? 얘 2가지 선택할 수 있고, 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고, 2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4가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앞쪽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이제 뒤쪽이 상수함수 되는 경우 해주면 되겠지? 뒤쪽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얘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지? 근데 앞쪽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앞에서 했잖아. 이거 꼬세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2가지 있는 경우에요. 그렇지?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쪽이 상수함수 되거나 이쪽이 상수함수 되면은 결국 상수함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둘 다 상수함수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도 되겠지. 전체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에서 상수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f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4개지네. g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4가지지. 오케이? 그러면 f 그 다음에 g 합성 f로 가는 이 함수의 개수는 16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 중에 상수함수가 안 되는 경우, 둘 다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1가지, 2가지 있어요? 얘도 1가지, 2가지 있어요? 그래요? 2가지 있어서 이 경우를 제외시켜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어. 이게 혹시 몇 개짜리라도 나올 수 있냐면 3개짜리라도 나올 수 있거든. 옛날에 내가 봤던 문제 중에 3개짜리가 있어서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있었어. 상수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찾으면 힘들어. 오케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제외시키면 되냐면 이 3개짜리 혹시 3개짜리 이거야. W 해가지고 있단 말이야. H. 그럼 얘가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상수함수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오케이? 3개짜리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거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554번 봅시다. 여기서 뭐야? gx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결국 함수의 식을 구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야, 이거 물어본 이유 함수식 구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지. y는 2x 플러스 4. 이 역함수 구하자. 역함수 구합시다. 그러면 x는 2y 플러스 4예요. 이항시켜버리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습니다. g에 4x 플러스 3인데 뭘 구하는 거예요? gx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렇지? gx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x로 바꿔야 되는데 t로 바꿔서 처리합시다. t로 바꿨더니 4x 플러스 3이다 라는 건 t인데 x다 라는 것은 4분의 t 마이너스 3 대입하셔. 그럼 뭐가 돼? gt는 8분의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x절편하고 y절편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구할 수 있겠지? 1차 함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5, 6 보자. 이거 있잖냐, 절대값.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옛날에 이거 무식하게 연습했는데 어떻게 두 개 나눈다라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2가 되는 걸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문제 풀려면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것은 그냥 색깔을 달리 표현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 다음에 2가 되는 것도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는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형태는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어봐. 얘 음수잖아. 마이너스 2 넣어봐. 음수잖아.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한번 써볼까? 이거 지우자. x가 마이너스를 작을 때 해봤더니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2보다 찌끔합니다. 그래 봤더니 0대 2 해봐. 얘는 양수고 얘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3 나오지? 아까 지금 이거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지? 그 다음 2대 1은 뭐 나와요? 3.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봤더니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졌으면 좋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3이에요. 오케이? 색칠되면서. 그 다음에 x가 이제 뭐보다 클 때 할 거라면 x가 이제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할 거예요.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해봤더니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와요.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2보다 클 때는 3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야. 이거는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 했으면 바로 떠올라야 돼. y는 어떻게 돼요? m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너무 밑으로 내려온 것 같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리고 길게 m인 직선이야. 그럼 세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제 니들이 이제 할 수 있겠지. 기울기 이때보다 더 커야 되고. 그래요? 기울기 이때보다 더 작으면 세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각각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저거 못 거. 그러면 잠깐만.